북적북적 북클럽.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누구의 집인가요? 그 집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집에 존재하고 있는 나는 진짜 나일까요? 8년간 한 집에서 사람이 아닌 인형으로 살았던 여자 노라. 이제 진짜 내가 사는 집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이야기 오늘 북적북적에서 만나보시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걸.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입니다. 함께할 독서팀은요, 마포 속풀이 독서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속을 확 풀어주는 마포 속풀이 독서팀 장선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요, 우리 이렇게 속풀이 독서팀에 함께한 그 김학미 회원님이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삶의 지혜를 키워가는 마포 속풀이 독서 토크 회원 김학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종달새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 우리 속풀이 독서팀 항상 나오시면 우리 시원하게 속 풀어주시잖아요. 네. 네, 오늘도 인형의 집이라 속풀이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속풀이를 하게 될지 기대해 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네, 오늘 함께할 책은 인형의 집입니다. 이 책은요, 출판되자마자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 극본이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가부장제 네. 아주 굳건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렇죠. 결혼 제도를 완전히 흔든 그런 글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여성만을 위한 작품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네. 사실 원래는 그 입센이 이 글을 쓴 이유는요, 그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네. 타자성에 매몰되지 네. 않는다. 진정한 삶을 위해서 쓴 건데 이게 어떤 여성들을 위해서 쓴 글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네, 되어버린 네. 것 같아요. 예. 예, 아주 재미있는 오늘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작가 헨리크 입센 알아보고 그다음 줄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알아볼게요. 네. 작가 헨리 입센은요, 노르웨이 출신의 극작가이고요. 네. 1850년 전사의 무덤이 극장의 단막물로 채택된 후 네. 이렇게 대학을 포기하고 작가의 길을 이렇게 걸었어요. 네. 처음부터 인정받은 작가는 아니었고요. 이탈리아로 간 후 목사 브랑을 주인공으로 한 대작 불황을 발표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불황으로 명성을 얻게 됐네요. 그러면서 연달아서 페리귄트와 황제와 갈릴레이 사람 등을 발표했고요. 네네. 이어서 1877년 사회의 기둥, 1879년 인형의 집을 발표했어요. 드디어 인형의 집이 네. 1879년에 나오네요. 네. 그 코펜하겐 왕립극장에서 초연된 인형의 집은 전 세계의 화제를 집중시켰어요. 네네. 근대 사상과 여성 해방 운동에까지 깊은 영향을 이렇게 끼쳤고요. 네네. 입센은 1906년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 네. 네네. 이 인형의 집은요, 사실 너무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공연이 많이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입센이 페미니스트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인간 근본에 대한 네. 걸 알고 싶어 했던 건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아서 여성 해방 운동가처럼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그러면 줄거리도 알아볼게요.
예, 주인공 노라와 남편 헬메르는 슬하에 세 아이를 두고 서로 아끼는 것 같지만 헬메르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람인데요. 네네. 로라를 종달새 다람쥐라는 호칭처럼 연약한 존재로 마치 장신구처럼 노라를 대해요. 네. 그런데 로라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 해 전에 헬메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 변호사 크로그 스타드에게 돈을 빌린 건데요. 네. 지금도 그 돈을 갚으며 절약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실직위기에 처한 크로그 스타드가 그 비밀을 폭로하겠다면서 자신이 해고되지 않게 하라고 로라에게 요구하는데 협박을 받게 되네요. 예, 로라는 남편을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 비밀을 지켜왔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을 보호하길 기대하며 말했는데 오히려 헬메르는 강한 비난을 하고 네네. 아이들을 양육할 자격이 없다며 떼어놓으려고 해요. 네. 그렇지만 또 노라를 쫓아내지도 않아요.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한 가정인 척 하려고요. 그러다 친구 린데 부인의 도움으로 크로그 스타드는 노라의 빚을 탕감해주고 차용 증서를 돌려받게 됩니다. 아, 해결이 되네요. 네. 그러나 헬메르는 자기에게 흠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로라를 더욱 구속하려고 해요. 네. 거기서 로라는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요. 네. 결혼 8년 만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찾아 나서겠다며 집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네. 네. 이 시대가 1800년대 집을 지금 떠나는 네. 내용이니까 아이고. 파격적이긴 하네요. 충격적이었을 것 충격적이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고 나서요. 그 해방론자들, 여성 해방론자들과 일부 문화 관계자들은 적극 환영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너무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또 반대로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작가가 이제 결혼과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했다고 네. 격렬하게 비난을 네. 했던 양분됐죠, 굉장히. 네. 네, 우리나라 82년생 김지영 양분된 거 네, 비슷하게 맞아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여기서 입새는 절대 여성 해방론자라고 자처한 적은 없다는 네, 겁니다. 네. 시기상 딱 맞아떨어졌다고 네.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요. 그냥 인간의 진실을 파헤치겠다. 그런데 네. 거기에 비난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용감한 이런 작가로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요 사실 여자잖아요. 네. 노라처럼 이 한 가정의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감 많이 되셨죠. 네. 네. 참 많이 됐어요. 네, 네. 많이 됐어요. 실제로 내용을 고치거나 상영을 금지한 나라도 있다고 해요. 상영 금지까지. 예. 오. 노라가 아이를 버려두고 나간 것 때문에 경론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네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음. 양육되는 거란 말이 생각났어요. 양육되는 거다. 예, 여기서도 아버지한테도 그러고 네네. 남편한테도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로 여자의 운명이 바뀌는 듯해서 좀 그랬어요. 네, 예. 그러네요. 노라 예, 예. 친구도 그렇게 네, 되죠. 네. 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기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노라가 서명을 위조했지만 사실은 그 남편을 살리려고 한 건데 그렇죠. 그 마음보다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네, 좀 속상하네요. 예, 그거 예. 보니까. 그죠? 네. 많이 속상했죠. 네. 네. 사실 부부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소통이 너무 없는 부부라 예.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남편은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고 노라가 아예 기대도 하지 않잖아요. 네. 혼자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떠난다면서 이게 이젠 자기 자신 나를 교육하기 위해 떠난다는 게 많이 남네요. 네. 네. 좀 이제는 각성하고 네. 이제 나의 삶을 네, 살겠다 네. 이런 예. 그러네요. 그럼 이제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초반부에서는 이 부부가 굉장히 그 금술이 좋은 부부로 나와요. 아우, 전 닭살도 땄어요. 저는 신혼부부인 줄 알았어요. 네, 8년 된 부부인데 네. 뭐 우리 종달새 뭐 네. 그죠? 예. 그다음 우리 다람쥐 막 이러더라고요. 네. 예쁜 건 다 나와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 자신을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게 문서를 위조했다. 네. 자기 명예에 네. 이제 흠이 가게 생겼으니까 네. 이때부터는 아주 험악하게 변합니다. 네. 이 발췌문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리석기는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떠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당신이 곤란해져선 안 돼요. 나 대신 죄를 뒤집었으면 안 돼요.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는 그만둬. 여기서 얌전히 설명해봐.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어? 대답해봐. 알고 있느냐고. 그래요. 이제야 진실을 알겠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람. 8년 동안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던 여자가 위선자의 거짓말쟁이, 게다가 범죄자였다니. 당신에게 이렇게 추악한 면이 있었다니. 에이! 이런 일이 생길 줄 예상했어야 했어. 미리 짐작했어야 했다고. 이게 다 당신 아버지의 무책임한 성격. 입 다물어. 당신 아버지의 무책임한 성격을 물려받아서 그래. 믿음도 없고 도덕심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지. 당신 아버지를 잘못 본 벌을 이렇게 받다니. 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그 보상을 이렇게 하는군. 네. 와, 충격적인데요. 종달새에서 지금 범죄자로 바뀌었습니다. 무서워요. 남편이 체면이 구겨지니까 네. 잘못되니까 너무 험악해졌어요. 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네요. 네. 인형처럼 있어야 하는데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예.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돈을 빌려서 요양하지 않았다면 남편을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노라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도 자기 표현 못하고 존재감 없이 살다가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한 건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요. 네네. 남편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가부장적이네요. 네. 굉장히. 그리고 이런 일에 친정아버지까지 들먹이는 건 정말 하나죠. 아, 당신 아버지 운운하면서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편이 또 너무한 거예요. 나중에 로라가 떠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이 정도로 몰아붙이면 돌아볼 거 없이 그냥 짐 쌀 것 같은데요. 어쩌나요? 항미 씨 짐 쌌어요, 지금. 요즘도 남편들이 이런 태도로 말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로라에게 비밀이 많은 거는 자유가 없었기 그럴 때문이잖아요. 거예요. 그걸 말할 예, 수가 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 숨겨야 되고. 네. 너무 불쌍해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네네. 그 남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밥도 다 하고 길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더라고요. 헬메르가 다 발각되니까 본질이 나왔는데요. 종달새, 다람쥐는 다 사라지고 정말 인신공격까지 하는데 이 남편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현대 결혼 생활도 비슷하다 이런 좀 얘기 해주신 것 비슷하죠. 같아요. 그래요. 로라는 이때 기부인이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몰래 진빚을 갚느라고 많이 고생했잖아요. 이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한 네. 빚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도 못 사 입고 돈을 갚았는데 네. 남편은 자기 명예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또 제가 절약을 해서 또 무슨 절약했던 걸 얘기를 하면은 남편은 막 그냥 써. 그거 아껴서 부자 안 되거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머, 너무한다. 칭찬은 못 해주고.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노라는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하고도 숨기고. 네. 그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한꺼번에 터져서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때 남편의 태도가 정말 충격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기에게 조금만 오명과 불명예가 오니까 음. 갑자기 급변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때까지 사랑하던 마음이 전혀 다 사라져 버리고요. 네. 그죠? 그래서 네. 이 부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네. 남자란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만족함을 느끼는 법이지. 그럼으로써 아내는 두 가지 의미에서 남편의 소유가 되는 셈이야. 남편이 아내에게 새 생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 8년? 아니요. 우리는 진지하게 문제를 상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말해봤자 감당할 수도 없는 걱정 속에 당신을 끌어들여야 옳았단 말이요? 그런 게 아니고 다만 둘이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모든 일을 끝까지 파헤치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노라, 그런 일은 당신 성격에 맞지 않잖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잘못된 취급을 받아왔는지 몰라요. 처음엔 아버지에게서, 다음엔 당신에게서. 뭐? 우리 두 사람에게서라고? 누구보다도 당신을 깊이 사랑해온 우리 두 사람한테서 말이요? 당신들은 결코 저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귀여워하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보, 노라, 그게 무슨 말이요? 하지만 그래요. 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는 무엇이든 자기 생각을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히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쩌다 다른 생각을 하면 저는 그것을 감추고 말았죠. 아버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를 인형이라 부르면서 마치 인형과 노는 것처럼 놀아주신 거죠. 그러다 당신에게 시집 오니 아버님 손에서 당신 손으로 인계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의 취미대로 하시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도 취미가 당신과 같아져 버렸어요. 당신과 아버님은 저에게 큰 죄를 지은 거죠. 이렇게 무능해진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네. 충격적인 대사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노라가 네, 갑자기 네. 똑똑해진 것 같아요. 아버님 손에서 당신 손으로. 그리고 또 헬메이르가 생각하는 게 여자가 내 소유다. 새 생명을 주었다. 뭐 노예 같네요. 정말.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당신과 취미가 같아져 버렸어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읽는데 읽으면서 벌써 이렇게 좀 흥분들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음이 예. 막 오르는데요. 네, 그렇죠. 노라는 남편의 태도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서야 깨달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호칭도 그렇고 대우하는 걸 보면 인격체로서의 대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무능함이 이제는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각성의 순간을 맞네요. 네, 맞아요.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네네. 친정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도 저도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시집 와서도 이렇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어느 순간에 남편하고도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또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보통 그 여자들이 남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네. 가더라고요. 네. 남편이 시골 가면 시골 따라가. 네. 우리 비슷한가요, 지금? 네. 이 시대의 여성들이 좋은 게 아니라 눌러서 참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시대, 그러니까 완전히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유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하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러니까 삼종지도란 말이 있어요. 뭐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라고. 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따른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아주 열심히 사회적인 따라가야겠네요. 특징이죠. 시대가 변해도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네. 긴 세월 동안 해수면이 약간씩 높아지듯이 아주 네. 보이지 않게 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있어요. 네. 근본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예전에 우리 북적북적에서 82년생 김지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인형의 집의 노라와 비슷한 맞아요. 고민이에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비슷하지? 시간은 150년 이상이 지났는데 네. 근본적인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 무능한 것은 당신 책임이라는 노라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감. 예, 네. 아내를 막 인형 취급하니까 아무것도 네.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맞잖아요. 여자들은 예. 집에서 아이 보는 게 제일 좋아 예.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예. 네. 우리 아버지도 엄마가 이렇게 나가는 자체도 싫어하셨거든요. 아, 친정 아버지께서. 예.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엄마를 이렇게 하기를 참 바라셨어요. 근데 네. 엄마의 마음은 되게 활동적인 성격이셨거든요. 아, 선숙 씨랑 비슷한가 봐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엄마가 참 힘들었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네요. 네. 사실 아이들 마저 못 키우게 해요. 이제 네. 당신을 믿을 수 없다. 네. 너 위선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라가 이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아이들 키우는 일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각성하게 되죠. 네, 네. 이제 아이도 문제가 아니고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을 먼저 가리켜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각성의 순간이 좀 사실 두 눈이 멀어서 결혼을 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순간이 또 맞아요. 오더라고요. 예. 네.
처음 결혼하고는요. 네네.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음.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고 했는데요. 아, 그걸 받아들이셨네. 근데 정말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또 제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같이 돈 버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의 경우도 이렇게 작은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무 이렇게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도. 밖에 나가서 깨달으셨네요. 아, 그래가지고 그동안 제가 참 어려웠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나 사랑의 생각이 눈이 들었어요. 멀어서. 콩깍지가 꼈죠. 네, 너무 재밌게 네. 진솔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예. 그래요. 저도 딸을 키우니까 네네. 제 딸도 뭐 이렇게 똑같이 살까봐 이런 걱정을 하긴 하거든요. 아, 딸에 대해서 네. 딸을 생각하면서. 네. 네. 그래서 나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직도 사회에서 여자로 살기 참 힘들어요. 할 네. 일이 있는 슈퍼 어머니 돼야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하길 바라면서 엄마가 먼저 인간답게 인간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독서 토론도 하고 음. 봉사활동도 튼튼히 합니다. 네, 아유, 이 독서 토론이 좋네요. 굉장히 좋은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여자들이 직장 다니다가 육아하고 나서 돌아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남편은요. 네, 네. 이 어느 날 이렇게 저한테 한 잔 딱 먹고 와가지고 나는 당신보다 일이 이만큼 더 좋아. 아니 그런 말 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착해라. 이만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말 그렇게 했지만 많이. 그렇죠. 네네. 근데 그때 정말 그 사람하고 살기 싫더라고요. 속상해.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나 자신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에서. 네. 네네네. 근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남편만 바라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성경에 보니까 네네. 그 남편 여자는 그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기다리다 지루해서 성경을 읽으셨군요. 근데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남편을 나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깨달으니까 조금 남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은 또 제 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제가 하는 일에 남편들에게 밀어주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아유, 마음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을 찾으셨네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남편이 돕는 관계죠. 네. 그렇죠? 대립되거나 상하 관계도 아니고 네, 네. 서로 믿고 의지하고 네, 교류해야 네. 되는 예, 그런 예. 상태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네요. 네. 멋집니다. 이제 노라가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이번 발췌문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내가 살던 옛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뭘 하든 그곳에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세상 물정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모르는 주제에 그걸 알려고 이러는 거예요, 토르발. 집도 남편도 애들들 버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댈지 생각해 봤어?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내가 아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 뿐이에요. 최악이군. 가장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거야? 뭐가 가장 신성한 의무죠? 꼭 말해야 알겠어?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의무잖아. 나에겐 그것만큼 신성한 의무가 또 있어요. 그런 건 없어. 도대체 무슨 의무를 말하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한 의무요. 당신은 무엇보다도 아내이자 어머니야. 이젠 그런 것도 믿지 않아요. 난 무엇보다 사람이에요. 당신하고 똑같은. 아니라면 적어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처럼 생각한다는 걸 알아요. 토르발,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하지만 난 이제 사람들의 말이나 책에 쓰인 것에는 믿음이 안 가요. 나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이치를 깨달으려고 해요.
네, 드디어 노라가 화가 났네요. 예. 네. 왜냐하면 헬메르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노라를 어떻게 봤는지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네. 세상 물정도 모르는 주제에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 또 뭐 이게 사람 인간이기 전에 넌 아내고 어머니야. 근데 이런 말 굉장히 무시하는 말로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학습지 교사를 하는데 네네. 집에 와보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막 아, 하나도 일하고 안 들어왔는데. 치워놓고 어. 어머니도 계시고 신우도 있는데 아, 그래요. 정말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걸 네. 다 며느리한테 아내한테 강요하는 게 네네. 너무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아, 그런데 힘드셨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반격을 하면서 바깥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 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아, 용감하게 잘하셨네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 좀 더 인간답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습지 교사에서 1등도 하고요. 네, 어,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좀 존재감도 생기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안일만 하다가 정말 성취감까지 예, 느끼시고 예, 여자가 예. 아니고 정말 인간으로서 네. 인간 승리네요. 네. 그래요. 아우 남자들이 21세기에도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속상하네요. 네. 저도 네. 한번 운동에 빠진 적이 있는데 아,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예. 아우 2시간만 생기면 막 탁구를 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아, 탁구 잘 치시나 봐요. 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딸이 너무 아파서 아픈데도 탁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링거를 맞고 이제 저는 뜨개질하면서 기다리는데 네네. 운동이 생각나서 운동을 갔죠.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남편한테 혼났어요. 남편은 지금도 아이가 무조건 먼저예요. 네. 사실 그러고 보니 저도 너무하긴 했네요. 근데 남편들이 일단 어머니로서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을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거 같죠? 맞아요. 속에. 네. 저도 이제 매년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캠프를 가는데요. 네네. 갈 때마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갔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근간에는 내가 해놓고 가도 그거 별로 안 먹더라고요.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 해놓지 않고 그런 시간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또 꿈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더 좋다. 좋은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지혜롭게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저도 여행 갈 때 여행 가기 전에 뭐 아이들 먹을 거 준비하고 뭐 또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네네. 막 그랬는데 진짜 똑같아요. 해나도 안 먹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 또 네네. 요즘에 또 아이들이 또 크고 나니까 네. 또 같이 하는 요리가 많아요. 네. 그렇구만. 손님이 오면은 막 많이 도와줘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행복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내들이 각성하고 계시네요. 네. 노라처럼.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게 네. 외부에서 강요했다기보다는 또 인간으로서 자립하는 맞아요. 부담이 있으니까 예. 또 갈등도 피하고 싶으니까 맞아요. 머무는 그런 마음도 예, 저희가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사실 노라가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네. 집도 떠나는 것이 지금 너무 속상해서 그렇겠지만 그보다 자기 생각의 집에서도 좀 벗어나야 되지 네.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여자는 이래야 돼. 근데 맞아요. 엄마 반성문이나 이런 책들을 음. 보면 자기가 짊어지고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의 집에서도 벗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장면 읽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쁘게 일할 수도 또한 어떠한 고생이나 가난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명예를 희생하는 남자는 없어. 그걸 수십만 명의 여자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마치 철없는 어린애 같군.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제가 일생을 맡길 수 있는 분 같진 않아요. 당신은 제게 닥쳐올 위험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덮쳐올 것 같은 위험만을 걱정하시는군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그 걱정되는 일이 지나고 나니 당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당신의 귀여운 종달새가 되어 당신의 인형으로 돌아갔어요. 그 인형이 깨질세라. 당신은 이제부터는 한층 더 소중하게 손바닥 위에 감싸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토르발? 그때 나는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전 지난 8년 동안 이 집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인과 같이 살면서 그를 위해 셋이나 아이를 낳았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어요. 어쨌든 당신은 나의 아내야.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이 어떻게 되든.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의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 법률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모든 의무를 면제한다고 들었어요. 당신에게 일체의 의무를 면제해드리겠어요. 당신은 이제 어떠한 구속도 느끼시지 않아도 돼요. 그 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완전한 자유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와, 이제 노라가요. 결심이 대단하네요. 네. 이제는 당신에게 일체의 의무를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진데요? 멋진 말을 하네요. 드디어 자립하는데 뭐 좀 걱정도 되지만 네. 그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네. 사실 입새는요. 그 여자의 어떤 여성들의 해방보다 인간 본질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예, 했다고 예.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 네.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악함과 이선, 네. 미선, 네. 여성과 남성 상관없이 드러내고 네. 싶었다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 다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남녀 모두 이런 면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자기를 예. 지키고 싶은. 네. 남편들은 자신의 엄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네네. 그렇지 못하면 아내와 헤어지고 싶다고 해요. 아, 본인의 어머니가 예. 어머니한테 잘못하면. 예. 네. 여자들도 또 친정 무시하면 그 남자하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네, 서로 네,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시댁에 안부 전화만 해도 남편이 좋아하거든요. 안부 전화를 자주 하셔야겠네요. 자주 해야 되는데, 네. 그만큼 자기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체면을 구기고 부끄러움을 주면 다 싫어하고 돌아서려고 네. 하죠. 네. 남녀 모두 같다는 맞아요. 얘기죠. 똑같은 네.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로라가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것을 알아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렇군요. 마음이 무너졌죠. 예, 좀 네.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예. 이런 일이 사실은 그 1800년대만 있었나. 아니에요. 요즘도 남편이 또 남이라고 남편이 납니다 이런 얘기 맞아요. 하시잖아요. 예. 이게 누구네 집인가 이게 우리 집인가 남의 그래요. 집인가 이럴 때도 있다고 어. 많이들 하시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남편한테 뭘 이렇게 요구했을 때 네네. 아주 냉정하게 음.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남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 자기 정말, 집만 챙기고 네네. 타인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 엄마 자기 집만 챙기고 음. 또 진짜 그럴 때 정말 이게 남 네, 같고요. 속상할 때가 있죠. 예, 저희는 또 이렇게 형제들이 여행을 갈 때 자기들끼리 다 의논해놓고 나보고 따라와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속이 상하고 정말 이게 남편인가 그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네. 그죠?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남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맨 늦게 남을 통해서 알았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속상했겠네요. 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작가는 어떤 남성들의 악만 드러낸 것이 아니고 네. 남녀 모두 악한 본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노라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집을 나갑니다. 네. 나가는데 많이 불안하네요. 나가면- 뭐 응원도 하고 싶지만 네. 뭔가 자기에 대해서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좀 가기 전에 좀 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네. 어떠죠? 예, 예. 지금도 집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사실 실망이 크니까 나가고 싶긴 하지만 네네.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당시에 조정 기간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돼요. 아, 사실 시중에. 맞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다고 그냥 나가면 안 되죠. 네. 사실 노라도 지금까지 모든 걸 잘한 건 아니에요. 네. 갑자기 똑똑해지긴 했는데 네. 일단 자신에 대해서 네네. 지금처럼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 마음의 같아요. 준비. 네네. 그 노라가 좀 더 이런 마음이 정말 있었다면 대화를 하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아. 지금은 대화가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대화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이렇게 이대로 나간다는 게 좀 슬프고 네네. 또 남편과 이야기할 게 시점인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네. 밖에 나가면 솔직히 개고생이잖아요. 여자가 특히. 네, 그런가요? 아, 이 시대에. 그 시대에. 1800년대. 예. 네. 그게 쉽게 나가서 걱정은 좀 돼요. 아, 그렇군요. 예,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 좋겠다. 이거는 자기 노라뿐만 아니라 남편도 나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네, 계기가 그렇죠,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보다 네. 어떤 우리 생각의 집에 그렇지. 많이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생각의 집에서 한번 나와보면 좋겠다. 먼저 네. 이런 얘기 예,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뭐 노라가요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액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한영만 그동안 예. 너무 그러기는 힘들어가지고 해요. 좀 충격을 줘야 헐리우드 액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때 가는 척하면서 잡히면 참 좋은데. 네. 멋지겠는데요. 그럴까요? 네, 근데 그동안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때 네. 일단은 집을 나간다 이렇게 예. 됐는데요. 좀 더 깊이 자신의 모습에서도 좀 벗어났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또 그래요. 있어요. 예. 네. 완전한 자유가 나간다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안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네. 여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다 위선적이잖아요. 네. 먼저 자기를 알고 힘을 키워야지 남편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네. 어, 너무 그것이- 피해의식만 있으면 사실은 맞아요. 대화가 안 되죠. 맞아요. 네. 그것이 자유의 시작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두 편에서 다 생각을 해봐야 네,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서로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움을 네. 두 분 다 가지고 네, 계시네요. 네. 근데 우리도 많이 싸워봐서 잘 알고 있죠 이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라는 과연 완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2부에서 우리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포 속풀이 독서팀과 함께 읽은 입센의 인형의 집.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영화 알라딘의 OST입니다.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마포 속풀이 독서팀의 장선숙 씨, 김학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센의 인형의 집 읽어봤는데요. 우리 어땠나요? 일부에서 좀 격렬했어요. 네. 할 말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네, 노라가 집을 나가는 부분에서 특별히 네, 네. 흥분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집 나가기 전에 생각 좀 해라 이런 얘기도 네. 하시고 했는데요. 아, 느낀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끄적끄적 다시는 엔딩 하기 전에 먼저 읽고 변화된 점 알게 된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항미 씨부터 할까요? 예. 이 소설이 발표된 시기가 1878년 우리나라는 고종 때예요. 조선시대 고종. 네. 우리나라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획기적인 일이죠. 삼종 기도할 때인데 네. 그렇죠. 또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언급과 함께 이 소설이 발표가 됐어요. 그 당시. 네. 예. 오늘 말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말이에요. 예. 그러네요. 이 인형의 집을 읽으면서 이제 여태까지 많은 독자들이 세월을 따라 읽었겠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들이 각성하고 사고하는 자신을 찾을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아주 좋았어요. 예. 읽는 분들도 다 각성을 하시게 네. 되고 좋네요. 예. 네, 맞아요. 여자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네.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여성 해방엔 사회적인 변화도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요즘도 일어나는 일인 것이 좀 속상하기는 해요. 비슷한 일이 많죠. 네, 많아요. 음. 그래서 여자들 스스로 내면적인 혁신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예. 남성, 여성 뭐 피의식 갖고 대립하는 네. 것이 아니고 지금 함께 예, 잘 살아가야 예. 되는 예. 부분이죠. 그죠. 네. 현대 소설을 보면 문제가 좀 비슷비슷해요. 네. 아직도. 해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지 음. 의심이 갈 정도인데 네. 또 언급을 하게 되네요. 82년 김지영도 정신병원에 가 있고 네네. 네. 또 요즘에 이혼율도 높아요. 아, 네. 그렇네요. 그 이후에 작품 중에 현남 오빠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서도 보면 이 남편한테 로라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네. 근데 그 현남 오빠에게 한 대사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거 속상하더라고요. 150년 전 얘기 얘기를 아닌가요? 똑같이 네. 지금도 현남 오빠에게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든 건 네. 오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노라가 다시 나타났나 했는데 그래서 이 코너가 필요합니다. 한 세기가 네. 지났는데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회 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오늘 확실히 바꿔야겠죠. 네. 집 나갔던 로라를 우리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요. 네. 우리 다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이제부터 엔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적극적으로 써주세요. 네, 선숙 씨부터. 알겠어요. 네. 이렇게 노라가 문제 의식이 이렇게 생겼죠. 생겼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이게 남편 마음을 좀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남편과 진짜 속마음을. 예, 속마음을 그리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산다면 시대가 어떻든 간에 그렇죠. 행복해질 것 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그거는 같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작은 것도 이야기하고 종달새 다람쥐 타령할 게 아니라 종달새 또 나왔어요. 아유,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소름 좋겠어요. 돋아요. 네네. 숨긴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이 불편하면 아마 큰 소리 교제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좀 좀 싸우고. 싸워야죠. 네. 싸워야 되죠. 그러더라도 속마음을 좀 네. 얘기했으면 좋겠다. 예. 네네. 맞아요. 노라가 집을 나가서 남편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생각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아이 셋 두고 집 나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로라의 마지막 대사가 당신과 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로라가 다시 돌아온다면 일단 아이들이 최고로 좋아하겠죠. 네. 그렇죠. 로라가 이제 깨달았으니 마음을 나누고 살았으면 해요. 남편은. 또 네. 동굴 때는 또 반드시 또 네.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네. 동굴 때. 예. 네. 위조로 사인하지 말고. 그리고 남편도 인격체로 대화하고 마음을 살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장식품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노라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면 네. 이제는 인형처럼 시키는 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고민하고 또 부담스럽지만 속 얘기도 하고 네. 또 자기의 삶을 살면서 네. 다시 시작을 하겠네요. 네. 아 정말 멋진 로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입새는 이 책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내면의 위선과학을 네.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라가 돌아온다면 이젠 정말 자기 마음에 이런 부담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82년생 김지영에도 보면은 김지영은 마음이 약해서 이제 정신과를 가게 되지만 김지영의 엄마 오미숙 씨 나오거든요. 네. 근데 더 큰 차별에도 굉장히 꿋꿋하게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 우리 엄마 시대가 굉장히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차별이 그렇죠. 있었는데도 건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예. 싸울 건 싸우고. 예.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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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사회적인 차별은 물론 싸워서 고칠 필요도 있지만 그렇죠. 노라처럼 집을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집 나가는 거 계속 예. 반대하고 계시는데. 예. 하지만 자기 각성과 자기를 성장시키는 부분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작정 남편이 나쁘고 나는 착하고가 아니라 네네네. 내 내면에도 있는 자기만 아는 마음을 발견하면 네네. 남편도 좀 이해가 되고 피해 의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럼 일단 본인이 덜 괴롭지 않을까요? 덜 괴로워질 것 예, 같아요. 덜 괴로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네, 집에서 네. 먼저 벗어나라. 네, 그냥 네. 자기 집에서 나갈 네, 것이 내 아니라. 속에서 갇혀 있는 마음에서 좀 해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입센이 생각한 네. 그 작품의 본질에 가까운 것 네. 같아요. 여성뿐만 예, 예.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가 예, 예. 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 네, 네. 얘기하셨네요. 네. 그래요. 노라의 남편이 달라지면 아마도 그 시대의 잘못된 성차별을 고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까요? 네. 정말요? 네. 노라의 남편이 그렇게 가부장적이었는데 그리고- 토르발이. 예. 저는 다른 시각으로 로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인격체로 잘 키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것만 해도 진정한 사랑이 남녀 성차별을 없애는데 중요한 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네. 또 나름 사회 지도층이잖아요. 네. 그렇죠. 토르발이 은행장으로 어, 나오죠. 예, 네. 예.
그렇다면 이 토르발이 멋진 남자가 되겠네요. 우리가 그럴 수 아까 있죠. 좀 참을 수 없는 남자였잖아요.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아유, 네. 큰 변화죠. 네, 그러네요. 네. 여러분이 엔딩을 쓰시니까 두 사람이 화해도 하고 또 이 고지식한 남편, 이 사람 고칠 수 있을까 했는데요. 여성 운동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쁜 남자를 멋진 남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이 변하는 것이 시작이겠죠. 네.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두 분 나오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속풀이를 해주셔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한데요. 네. 소감 듣고 싶어요. 네. 오늘 인형의 집을 읽으면서요. 네네. 되게 많이 찔렸어요. 우리는 좀 반대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남편은 말이 참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그 반대로, 좀 말이 많고요. 그래서 남편도 좀 이렇게 속 좀 드러내고, 좀 살면 어느 날 갑자기 노라처럼 휙! 집 나가지 말고 네네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네네.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함께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를 정말 반성하는 고맙습니다. 시간이었어요. 네, 대화 많이 하시겠네요, 네. 이제. 네, 그럼 황미 씨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형의 집 로라가 어느 한 부분엔 저랑 비슷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또 많은 이렇게 앙금처럼 가라앉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북적북적 북클럽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더 환해지고 이렇게 뿌듯한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이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책으로 속풀이하러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읽을 책은요.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35년간 달링턴과의 집사로 일했던 스티븐스. 그가 6일간의 여행을 떠나는데요. 품위 있고 위대한 집사를 꿈꿨던 그가 어느 날 낯선 해변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네, 저녁은 그러나 하루 중 가장 좋은 때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새롭게 유머를 배우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저녁인가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읽고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도 나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완전한 자유. 진정한 삶을 꿈꾸며 집을 떠난 노라.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라에서 김지영까지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완전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마음의 혁명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집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혁명 아닐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